영식이 옥순이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듯한 장면이 나와서 큰 논란이 됐었죠. 제가 유튜브 쇼츠로도 여러 번 공유를 해드렸지만 옥순과 어두컴컴한 차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모태솔로 특집이니까 한 명만 고르는 게 낫다는 둥. 옥순의 선택권을 제한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듯한 모양이 나왔는데요. 실제 가스라이팅이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일단 가스라이팅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시다시피 가스라이팅이랑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심리 효과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친해져서 피해자의 심리 장벽을 말랑하게 만들고요. 그 이후에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심리 장벽을 바스라지게 만든 다음에 그 틈에 가해자의 사상을 주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는 피해자도 점차 가해자의 말을 수용하면서 맞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피해자를 조정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긴 게 싫으시면 여긴 좀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스라이팅 단계는 1단계 관계 형성, 2단계 기억의 왜곡, 3단계 미니마이징, 4단계 무시로 진행됩니다. 1단계 관계 형성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서 가해자의 주장을 잘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2단계 기억의 왜곡 단계는 피해자의 실수 때마다 그 실수를 상기시켜서 피해자의 불안을 유도하죠. 피해자의 심리 장벽에 균열을 만들고 가해자의 말이 맞다는 신뢰를 주는 단계입니다. 예시를 들면 가해자는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또 실수했잖아 라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그럼 피해자는 아 그런가? 내가 계속 실수를 하는 게 가해자의 말을 안 들어서인가? 라면서 피해자 스스로가 판단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가해자의 주장을 수용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3단계 미니마이징 단계는 피해자의 주변 사람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더 잘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를 미니마이징,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는 무시 단계인데요.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구심이나 주변인들의 의견을 가해자에게 계속 전달하면서 건의를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피해자에게 예민한 사람이라던가 집착이 심하다던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 들어서면 피해자는 본인의 기억과 판단력, 감정까지도 모두 잘못된다고 판단을 하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판단 그대로 수용하도록 됩니다. 이 현상을 가스라이팅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들어보면 영식과 옥순의 대화가 실제 가스라이팅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단계 관계 형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추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역시 2단계와 3단계죠. 2단계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 사이에 가해자의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면서요. 문제가 됐던 발언 중 하나가 영식이 말했던 것 중에 선택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마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알아보면 본인은 선택하지 않겠다면서 교묘하게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또 여러 선택지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일반 개수에게 분량을 뽑으면 된다라는 내용도 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과 비교를 하고 더 적합한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애 상황이죠. 여러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제안하는 듯한 발언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심지어 옥순을 어두운 차량 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선택지를 제한하게 만드는 것, 미니마이징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10살 차이 발언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10살 차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옥순이 영식에게 나이 차에 대한 인식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벌써부터 10살 차이로 비난이 생겨도 영식 본인은 잘 참을 수 있겠지만 옥순에게 벌어진다면 참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옥순은 자기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화가 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부터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우려를 차단하려는 듯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옥수는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영식에 대한 마음이 벌써 99%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영식의 선택에 넘어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했는데요. 하지만 가스라이팅과 결정적으로 좀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 먼저 옥순의 실수를 비난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의 실수를 비난하고 확대 해석해서 피해자의 심리 장벽을 바스라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느낌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불안 심리를 다소 자극했던 것 뿐이죠. 게다가 영식은 애초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공개 연애 프로그램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대담한 짓을 할 정도로 옥순에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막히면 개인 사업자로는 물론 사회에서도 살아남기 힘들 테니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엔 19기 영식이 어머니의 투병 생활을 약 15년간 간호를 하면서 생기는, 말하자면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한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싶어요. 마치 자기 최면처럼요. 한번 생각해보면 영식이 지금 39세니까 25살, 즉 대학생 때부터 어머니의 병간호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창 연애하고 사회 경험을 쌓아야 하는 나이에 병실에만 있는 영식을 생각해보면요. 아무리 부모고 자식이라고 해도 1, 2년도 병수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어린 나이에 15년간을 해왔다면 글쎄요. 사실상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심리적으로 자기 최면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영식이 버티려면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자기 최면이 아니면은 버틸 수 없었을까 싶다는 말이죠. 결정적으로 옥순과의 데이트 이후에도 본인도 5박 6일을 한 명에게만 쓰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단순한 본인의 주관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게다가 여러 여성 출연자들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잘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후에도 리뷰를 좀 더 하겠지만 영숙이나 정숙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두 분도 남자 보는 눈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여러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